지난주에 코칭의 비전과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에서는 코치의 주요 실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는 리더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성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열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 가지의 주요 실천 원리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보이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라입니다. 코치가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본 보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스토웰은 그의 저서 21세기의 목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훌륭한 기질이나 은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닮은 감동적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그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바울의 삶을 본받고 그들이 보살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보기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코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소그룹 리더들에게 변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치는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훌륭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사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코치도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면 물리적인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리더십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삶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일상이 주는 압박과 혼란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코치로서 본을 보이는 기본 틀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원리는 가이드하기, 의도적으로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코치는 단순히 리더들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리더들의 목표를 정의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영적 성장의 다음 단계를 찾아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의도적으로 목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자신이 섬기는 리더들을 양육하는 데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간의 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 형성은
리더 목양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랠프 네이버는 그에 져서 셀 리더 가이드에서 소그룹 멤버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가치 체계와 각자가 깊이 간직한 필요를 분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사적인 만남이 각 개인을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치는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때 리더들의 필요를 알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리더십 개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더들과 강한 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코치는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끌고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리더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들의 말에 담긴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리더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치는 위로자 또는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모두가 힘겨운 상황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리더들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난 후에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리더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코치는 리더들의 작은 일에도 잘한 일에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나 카드 또는 이메일과 문자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곧 코치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코치는 리더들을 목양할 때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들은 언젠가는 그들 자신의 삶 또는 그룹 안에서 고통과 상실 또는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이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때 다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코치의 주요 실천 원리는 꿈 심어주기,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폴 쇼턴은 비전은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며 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나타낸다.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어디에 서 있으며 그 모습이 어떨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리더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꿈 심어주기는 가장 어려운 코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를 세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코치는 먼저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분명한 비전은 리더들에게 최선의 사고와 에너지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와 에너지를 가지고 리더들이 사역할 때에 그들이 맡고 있는 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코치는 리더들의 비전이 교회적 사명 혹은 소그룹을 향한 비전과 일치하도록 비전을 정의하고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전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비전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앤디 스탠리는 비전은 자연적인 접착성을 갖지 않아 달라붙지 않는다. 반면에 새어나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거나 되새기지 않으면 목적의식이 사라지거나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끊임없이 비전을 되새기고 목적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코치의 주요 실천 원리는 무장하기, 리더의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치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코치들의 기술 훈련에 선뜻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습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코치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리더들에게 다가가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코치는 리더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고 리더십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리더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찾아주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코치의 역할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리더들에게 성장이 더디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치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치는 리더들의 성장 한계가 눈에 보일 때에 리더십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코치가 다 해결하고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치는 모든 문제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치는 리더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은 코치의 주요 실천 원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치는 리더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며 강한 관계를 구축하며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코치와 리더 그리고 그들이 목양하는 소그룹과 구성원들이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